아저씨는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싫어해요. 그래서 펀드라든지 ELS 같은 상품엔 좀 부정적입니다. 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 중에 아저씨 성향에 맞는 상품은 보험 상품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연금보험, 장기저축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등등 상당히 많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은행에서 근무했을 때 한 달에 한두 번은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 소개해 주시려고 아침에 교육을 나오세요. 그렇게 교육 오실 때마다 흥미로운 상품들은 제 이름으로 직접 하나씩 들고 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리스크를 만나게 되어 일정한 비용을 내고 그 리스크들을 중화시키는 게 보험의 역할입니다. 그 비용이라는 것도 직접 돈을 낸다기보다는 이자를 적게 받거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불입한 원금만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보험 상품에 만족했지만 그 중에 최고로 만족스럽고 안심을 주었던 건 실손보험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저씨가 은행 다니면서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어머니, 장모님 손실보험 가입해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나이 제한 걸리시기 전에 딱 가입해드려서 정말 큰 효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험은 보험사한테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품이래요. 아저씨 같은 경우엔 아주 예전에 가입해서 본인 부담금의 100%를 모두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보험사들이 계속 적자가 나니까 지금은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본인 부담금은 늘고 보장 비율은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조건까지 더 까다롭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실비 보험을 아예 안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이 정말 좋아져서 큰 병에 걸려도 예전에 비해 비용 부담 많이 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사시던 분들까지도 한국에 치료받으러 오실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로 격세지감인 거죠. 아저씨가 은행 생활을 시작했던 10여 년 전만 해도 암에 걸리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시는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집을 팔아서 치료를 받느냐 아니면 치료를 포기하느냐 사이에서 고민하시다가 결국 남은 식구들을 위해서 치료를 포기하신 경우도 봤어요. 지금은 정말 많은 부분이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비용 부담도 예전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병에 걸리면 여전히 예상치 못했던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저씨도 아팠을 때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며칠 입원해서 주사를 맞고 약 받은 것 뿐이었는데 2달 만에 300만 원이 우습게 나오더라고요. 은퇴를 해서 고정 수입도 변변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생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저씨는 아프고 나서 실손보험 덕분에 오히려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증 사진 찍어서 앱에 올리니까 꼬박꼬박 하루 만에 300만 원을 다 돌려주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체감하시지 못하겠지만 우리 모두 결국 환자가 됩니다. 아프신 다음에 병원비 걱정하시면 그땐 늦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실손보험은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 가입하면 비용도 더 적게 듭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서 병력이 생긴 상태에서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일정 부분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손보험이 없으시다면 지금 빨리 은행 가셔서 실손보험부터 가입하세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프게 되신다면 유튜브에서 그때 그 영상 봐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실 날도 분명 오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